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방향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동반 7거래일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전망을 좀 해보고요.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들 좀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혜슬 기자 우선 수급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최근 우리 주식시장에서 기관은 매수 행진을 지속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매도세를 계속하면서 지수는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코스피는 키플러스 우려가 다소 해소되면서 크게 반등했지만요.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과 기관은 엇갈린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이어 기관은 우리 주식을 사고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7거래일간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우리 주식 2조 1,799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그리고 기관은 총 9,679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기관은 샀지만 외국인이 매도 공세를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은 매도하고 기관은 매수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외국인의 매도 공세를 보면요. 벤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미국계 자금의 매도 마무리가 아직 안 됐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을 다른 외국계 자금까지 매수가 약해졌다라는 건데요. 선진국 경기 모멘텀이 신흥국보다 낮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파는 겁니다. 이처럼 외국인 청산 물량이 늘어나 우리 증시가 떨어지는 거겠죠. 반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증시와 디커플링을 보이면서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진 우리 증시로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연기금이 주식 비중을 늘릴 계획인 만큼 가격이 싼 지금 편입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연기금과 공제회 등은 올해 주식 투자 비중을 일제히 늘리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인데요. 저금리로 수익성이 떨어진 채권 투자가 사실상 동결돼 그만큼 주식이나 대체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할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증권 이재상 연구원께서는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매도로 임하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이런 매도세는 이로써 이제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유럽의 키프로스 사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 불거지면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그 강한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장기적으로 이어졌던 아시아 신흥국들의 외국인 순매수 흐름도 지금은 약간 일단락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저항적으로 증거를 포착해 볼 때 외국인들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보다는 안전자산 선호로 돌아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외국인들의 매도의 원인으로는 이 키프로스 사태와 이 북한 관련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외국인이 뭐 많이 팔고 있습니다만 또 그만큼 또 기관들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것 같은데 지수가 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죠? 네, 우리 증시에서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세를 지속하지만 증시를 크게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 비중이 큰데 강한 쪽에서 매도하니 지수는 당분간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다만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외국인의 계속된 매도세를 방어하면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선진국 증시의 강세가 한풀 꺾이고 이머징 증시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게 유입돼야 지수가 상승 탄력을 받을 거라는 의견 많은데요. 4월 초반에 나오는 미국 경제 지표가 둔화되면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선진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들도 나옵니다. 대신증권 이대상 연구원께서는 우리 시장에서 기관들이 힘을 못 쓰는 이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시장을 이제 강하게 끌어올리기도 하고 강하게 끌어내리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외국인은 일단 자금력이 풍부하고 그리고 매수와 매도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시장을 굉장히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기관 측면에서 이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연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기금은 자금력은 굉장히 풍부하지만 시장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것을 이제 목표로 두고 있어서 그 어떤 매도에 있어서 어떤 시장 특색을 강하게 끌어올리거나 강하게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는 좀 많이 다른 형태의 투자 스타일을 보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주체인 투신 같은 경우는 지난 2011년부터 주식형 펀드의 매도세가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떤 강한 순매수를 대응하기 어렵고요. 꾸준히 순매도로 나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최근에는 이제 주식 펀드가 조금씩 유입되면서 좀 호전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자금력은 단기적으로 강하고 자유로운 반면 기관 쪽에서는 매매를 자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만 기관 쪽에서는 지수 방어에 주력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즉 우리 증시가 외국인 쪽의 수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야기겠죠. 네, 사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34% 정도입니다. 외국인 비중이 크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매 방향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증시의 변동성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변동성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스피 변동성은 2008년 9월 이전까지는 주요 44개국 중 터키, 핀란드, 러시아, 브라질에 이어서 5번째로 높았지만요. 위기 이후 코스피 변동성 순위는 23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수익률 발생 빈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첨도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 주식시장의 일간 수익률 첨도는 금융위기 이전 45개국 21위에서 위기 이후 12위로 올라갔습니다. 한국 증시 수익률의 급등과 급락의 빈도가 많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와 수익률은 전날 미국 다우 지수 수익률과 외국인 순매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할 때 주가가 올라가고 변동성이 줄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면 주가는 내려가고 변동성은 커졌다는 겁니다. 반면 기관들의 순매수 비중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증권 이대상 연구원께서는 외국인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우리 증시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많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숙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서 이제 연기금과 투신이 어떤 변동성을 많이 줄여줘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외국인의 변동성을 많이 줄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역할을 최근에는 많이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기관 투자자 측면에서 연기금과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이제 시장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 투신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은 이제 마련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 측면에서 너무 큰 이제 의미를 두기보다는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펀더멘탈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지는 모습 그리고 성장성과 안정성 을 동시에 고려를 하면서 투자하면 이제 변동성 시기를 이어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주식시장의 주도권은 외국인들에게 좀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좀 씁쓸한 내용인데요. 외국인의 수급을 좀 따라가기보다는 시장성이라든지 안정성을 좀 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이 변동성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향후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이 당분간은 계속 이런 흐름을 보일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급 불균형 언제쯤 해소가 될까요? 네, 우선 외국인이 돌아와야 지수가 오를 수 있을 텐데요. 외국인이 돌아오기 위한 요건들 보면요. 우선 선진국에 쏠려있는 유동성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전고점을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조정의 빌미가 주어지면 약세로 돌아설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그 시점을 4월 초중반쯤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이 다소 둔화되는 시점으로 봤고요. 조정이 나타나면 선진국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우리 증시로 유입될 거라는 의견들 나옵니다.
또 현재 우리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키프로스 사태와 그리고 북한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 기미를 보인다면 더욱 상승 탄력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또 오늘 오후 발표되는 새 정부 정책 발표와 함께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될지 여부도 확인해봐야겠고요. 그리고 만약 새 정부 정책으로 내수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증시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이대상 연구원께서는 향후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이슈 어떤 것들 꼽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매도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게 이제 유럽의 키프로스 사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시 전에 그 타결되는 모습을 보여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키프로스 사태가 이제 일단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이제 전이 되는 것을 일단 막았는데 향후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북한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에 많이 불거진 측면이 있는데 일단 언론에서 북한 관련 이슈가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악재로 미쳐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을 좀 줄여주면서 북한 관련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관 측면에서 본다면 기관은 이제 연기금과 국가 지자체, 그러니까 우정사업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시장도 좋게 보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계속 꾸준히 순매수가 들어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키프로스와 북한 문제 해결 먼저 돼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선결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외국인에 따라 움직이는 증시다 보니 외국인의 움직임을 따라가야 하냐는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각기 다른 투자 성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추종 전략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들 나옵니다. 현재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 시점이라는 조언들 나오고요. 그리고 박스권 움직임보다는 점진적인 우상향 곡선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목적이라면 우량주 중심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좋고요. 단기 투자를 위해서라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의 접근도 유효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대상 연구원께서 투자 전략 조언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개인 투자 측면에서 보면 이제 주식의 입장에서 수급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긴 맞긴 한데 그렇지만 너무 외국인 수급에 쫓아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전략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들의 투자 행태를 예측하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다가도 단시일에 수익률이 굉장히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항상 이제 투자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측면에서 기업의 펀더멘탈,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지는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기업들에 집중하는 게 좋을 보이고요. 항상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집중을 하면서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있는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은 좀 피해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최근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주가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 측면에서 볼 때도 외국인과 연기금이 굉장히 코스닥에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수급에 의존해서 그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그 수급도 보면서 그리고 기업의 기본 펀더멘탈과 성장성, 안정성을 다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향후 국내외 이슈에 따라서 우리 증시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지 지켜봐야겠고요. 이 시점을 고려한 투자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전망과 그리고 관련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김혜실 기자와 대신증권의 이대상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